테슬라 소식입니다. 10년 만에 연간 차량 인도량 감소. 테슬라의 연간 차량 인도량이 전년 대비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면서 테슬라 주가는 2025년 첫 개장한 2일 뉴욕 증시에서 약세를 면치 못하고 있다. 테슬라는 이날 공개한 보고서에서 2024년에 연간 178만 9,226대의 차량을 인도했다고 밝혔다. 이는 2023년 연간 인도량보다 2만 대가량 감소한 수치로 10년 만에 처음으로 연간 인도량이 전년에 미치지 못했다. 테슬라는 유럽과 중국 시장에서 경쟁사들의 거센 추격을 받고 있다. 테슬라는 지난해 유럽에서 30만여 대 판매했는데 2023년에 비해 약 14% 줄어들었다. 지난해 중국 내 전체 전기차 판매량은 8% 증가했지만 테슬라의 중국 내 판매량은 이에 미치지 못했다. 일각에서는 소비자들이 테슬라의 노후화된 차량 라인업에 냉담한 반응을 보이기 시작했다고 평가하고 있고, 일부는 머스크의 정치적 우경화와 트럼프 지지도 판매량에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고 있다. 테슬라는 바이든 행정부에서 대당 7,500달러의 EV 보조금 혜택을 받았지만 트럼프 2기 행정부에서는 없어질 가능성이 높아 차량 판매에는 악재가 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테슬라는 2025년 상반기에 새로운 저가형 자동차를 출시할 예정이지만 아직까지 이것이 새로운 모델인지 아니면 기존 라인업의 업데이트 버전인지도 불분명하다. 하지만 일론 머스크 CEO가 트럼프 대선 승리의 1등 공신으로 자리매김하면서 테슬라 주가는 트럼프 수혜주로 등극해 지난해 11월 미 대선 이후에만 60% 이상 상승했다. 투자자들은 트럼프 2기 행정부에서 정부 효율부 공동수장을 맡을 머스크에 대한 기대를 접지 않고 있는 것이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과 가까운 관계인 머스크가 자율자동차 규제 완화 등으로 테슬라에 도움을 줄 것이라고 보고 있다. 다만 이날 주가는 2024년 차량 인도량이 시장 기대치에 못하면서 큰 폭의 하락세를 기록했다. 이날 오후 3시 현재 테슬라 주가는 전 거래일보다 6.36% 내린 378.17달러에 거래됐다. 전문가들은 테슬라는 휴머노이드 로봇과 칩 개발에 투자하고 있고 로봇택시 생산 운용 등을 예고하며 사업을 다각화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테슬라 대부분의 수익은 여전히 전기차 판매에서 발생한다고 말했다. 애플 소식입니다. 중국서 아이폰 점유율 하락에 새해 할인. 2일 경제 전문 매체 CNBC 등 주요 외신에 따르면 애플은 아이폰 16 프로와 아이폰 16 프로 맥스 가격을 500위안 할인하고 아이폰 16과 아이폰 16 플러스 가격은 400위안 할인한다. 아이폰 14와 아이폰 15 가격도 200에서 300위안 할인한다.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애플은 중국에서 자체 채널보다는 현지 소매업체를 통해 특정 시기에만 할인 혜택을 제공했다. 그러나 지난해부터 자체적으로 여러 차례 가격 인하에 나섰다. 애플은 작년에도 중국 춘절을 앞두고 할인을 제공했고 5월에는 중국의 최대 할인 행사 중 하나인 618 쇼핑 페스티벌을 맞아 대규모 할인을 진행했다. 로이터 통신은 이번 할인은 중국 경기 둔화와 11월 중국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5개월 만에 최저치를 기록하는 등 디플레이션 압력으로 소비자들이 지출에 신중해지는 가운데 이뤄지는 것이라고 전했다. CNBC는 애플이 가장 중요한 시장 중 하나인 중국에서 경쟁이 치열해지자 다가오는 춘절 연휴를 맞아 최고급 아이폰 및 기타 제품의 할인을 제공하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애플은 특히 화웨이를 비롯한 중국 토종 브랜드와의 경쟁에 밀리고 있다. 시장 조사 업체 캐널리스에 따르면 지난해 3분기 중국 본토에서 애플의 스마트폰 출하량은 전년 동기 대비 6% 감소했다. 애플 시장 점유율도 전년 동기 16%에서 14%로 떨어졌다. 반면 화웨이의 출하량은 전년 대비 24% 증가했고 시장 점유율은 13%에서 16%로 높아졌다. 한때 세계 1위 스마트폰 제조업체였던 화웨이는 2019년부터 이어진 미국의 제재로 사업이 타격을 입었지만 2023년 하반기 메이트 60을 시작으로 공격적으로 새로운 기기를 출시하고 있다. 특히 메이트 60은 미국 제재에도 불구하고 첨단 반도체가 탑재돼서 업계에 충격을 줬다. 화웨이도 최근 일부 프리미엄 스마트폰 가격을 최대 3,000위안 인하했다. 이에 대해 화웨이가 일부 모델 재고를 소진하고 중국 내 프리미엄 스마트폰 시장에서의 점유율을 높이려는 의도라는 분석이 나온다.
아마존 소식입니다. 미 전문직 비자 최대 수혜는 아마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참모진 사이에서 미국 전문직 비자 확대를 놓고 내용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미국 빅테크는 수입 노동력에 대한 의존도가 높으며 지난해 이 비자의 최고 수혜 기업은 아마존인 것으로 나타났다. 1일 월스트리트 저널은 H-1B 비자를 둘러싼 소란의 이면에는 미국의 기술 산업이 수입 노동력에 의존하고 있다며 이같이 보도했다. 지난해 1월부터 9월까지 H-1B 비자 승인을 가장 많이 받은 기업은 아마존으로 9,265건에 달했다. 2위와 3위는 정보기술 아웃소싱 업체 인포시스와 코그니전트였다. 그 뒤를 구글과 타타 컨설턴시 서비스, 메타, 마이크로소프트, 애플, HCL 아메리카, IBM, 월마트 이었다. 상위 10위권의 빅테크들이 줄을 이루고 인포시스와 코그니전트를 비롯해 타타, HCL 등 4곳이 인도계 IT 아웃소싱 기업이다. 1990년 미 의회에서 만들어진 H-1B는 미국에서 과학기술공학, 수학 분야의 전문 직종에 적용되는 비자로 고도로 숙련된 외국인 근로자가 미국으로 들어오는 주요 통로다. 비자 소지자는 최종적으로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을 주며 이를 통해 미국에 무기한 체류할 수 있다. 연간 발급 건수는 연간 8만 5천 건으로 제한돼 있어 미 기업들 사이에서 신청이 폭주하고 있다. 기업들은 매년 수십만 건의 비자 청원서를 제출하고 있으며 추첨 시스템을 통해 입국자들 결정한다. 미 노동부의 데이터를 보면 이 비자에 대한 수요가 높은 이유가 있다. 작년 10월엔 대부분 기술 분야를 포함한 전문직 및 비즈니스 서비스 부문에서 실업자 수보다 구인 수가 2배나 많았다. 기업들은 해외 우수한 인력을 저렴한 비용으로 데려올 수 있다는 이점 때문에 이 비자를 선호하고 있다. H-1B 프로그램은 고용주가 통상임금을 지불하도록 요구하지만 경제정책연구소의 2020년 논문에 따르면 정부가 인증한 직책의 60%가 해당 직종의 지역평균 임금보다 훨씬 낮은 임금 수준을 받았다. 당시 트럼프 1기 행정부 때 고용주가 지불해야 하는 임금을 인상하는 등 개선하려고 시도했으나 이러한 변화는 바이든 행정부 들어서 시행되지 않았다고 WSJ는 전했다. 트럼프 당선인은 뉴욕포스트에 H-1B 비자에 대해 항상 좋아했다고 말했지만 내용은 계속되는 양상이다. 구글 소식입니다. 큐비트 오류 줄인 차세대 양자칩 윌로우 공개. 양자 컴퓨팅주 들썩. 지난해 12월 11일 구글이 오류를 극적으로 줄인 양자 컴퓨터용 칩 윌로우를 공개해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앞서 유엔은 2026년을 세계 양자 기술의 해라고 지정한 바 있다. 신한투자증권은 최근 테마 ETF 가이드북 양자 컴퓨팅 ETF 투자 전략을 발표하며 AI 혁신 개선에 양자칩이 필요한 이유를 분석했다. 신한투자증권은 AI 혁신은 현재 진행형이지만 현재 방식 성장은 2030년 부근 수렴할 것으로 평가하며 그 이후 성장은 AI 한계를 뛰어넘는 양자 컴퓨터와 뇌공학에서 나올 것으로 전망했다. 노벨상 수상자인 로저 펠로즈 교수는 생물 뇌 작동 방식에 양자 현상이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따라서 실리콘 반도체는 생물 뇌를 넘을 수 없는 근본적 한계가 존재한다. 신한투자증권은 양자 컴퓨터에는 이 근원적 한계를 극복할 잠재력이 있다면서 다만 테마주 특성상 연율과 변동성 90% 수준의 급등락을 반복하므로 투자 시점 판단과 리스크 관리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2021년 말 양자 관련 기술주는 한 달 만에 4배가량 급등했다가 급락했다. 이는 지금 현재의 양상과 기간과 강도가 유사하다. 하지만 아직까지는 기대감에 불과하다. 이에 반해 AI 혁신은 지금 눈앞에 와 있다. 실제로 기하급수적으로 계속해서 성능 개선이 이뤄지고 있으며 신형 GPT 모델은 단순 검색을 넘어서 분석, 요약, 정리 등에서 일부 할루시네이션 현상이 일어나는 점만 빼면 사람보다 압도적으로 빠르고 우수하게 일을 처리한다. 또 AI를 통해 진짜 같은 사진과 영상을 누구나 만들 수 있게 됐다. 언어 장벽도 전례 없이 낮아졌다. 그럼에도 신한투자증권은 지금의 인공뇌는 인류가 쌓아온 지식유산을 논리적으로 학습한 것에 불과하다고 평가했다. AI의 실사용 측면에서 가장 큰 문제는 엉뚱한 답변을 하는 할루시네이션 현상이 일어나는 문제가 있다. 또 정직하고 사람에게 해를 끼치면 안 된다는 규칙을 주더라도 위반할 가능성이 있는 윤리 문제도 여전하다.
클로드 AI를 성공시킨 안트로픽은 지난달 18일 대형 언어 모델의 정렬 위장이라는 논문을 발표했다. 훈련 중에는 규칙을 따르는 척하지만 감시를 안 받으면 다르게 행동할 수 있다는 것이 요점이다. 맥락을 이해하거나 훈련받지 않은 상황에 대해서도 일반화를 통해 판단하는 능력도 아직 완벽하지 않다. 최근 뇌의 뉴런과 시냅스 구조를 모방한 뉴로모픽 반도체 칩이 이러한 근본적 AI 작동 방식의 한계를 개선하기 위해 등장했다. 이 분야는 비상장 기업이 대부분이나 브레인칩 홀딩스는 호주에 상장돼 있으며 저전력 AI와 에지 컴퓨팅 기기에서 활용도가 높다. 아직도 실험실에 제한된 환경에서만 작동시킬 수 있는 양자 컴퓨터는 또 하나의 대안으로 아직 기술 상용화가 멀지만 효과가 강력하다. 2019년 구글은 양자 프로세서 시커모어로 고전 컴퓨터는 1만 년이 걸릴 계산을 200초 만에 풀어내 양자 우월성을 입증했다. 이번에 새로 공개한 구글의 윌로우 칩은 큐비트 연산의 오류율이 낮다. 이는 더 큰 규모의 양자 컴퓨터를 생산하는 것이 가능해진다는 뜻이다.